안녕하세요. 차파리박입니다. 오늘은 구독자분께서 얼마 전에 요청해주신 YF 소나타 차량 중고차 시세 한번 보도록 할 거고요. 해당 차량은 2009년도부터 12년도까지 출고가 됐고요. 그 이후로 이제 14년도까지 2년 동안은 소나타 더 브릴리언트라고 이제 엔진이 바뀌어서 나왔어요. 이제 아시는 분들은 거의 아시겠지만 이제 맨 처음에 나왔던 휘발유 차량 이제 세타2 엔진이 약간 이제 문제가 있어가지고 저는 웬만하면 그렇게 팔고 싶지는 않아요. 이제 기아의 K5도 마찬가지고 그래도 그 중에서도 괜찮은 차량들이 있어요. 이제 보통 키로수가 10만 킬로가 넘어가는 차량들은 이제 엔진 쪽에서 딱딱딱딱 하는 그 소리가 나는지 잘 확인을 하셔야 되세요. 그리고 이왕이면 키로수는 20만 킬로 안쪽으로 구매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20만 킬로가 넘어가면 중고차 보증이 안 돼요. 그래서 이 YF 소나타 같은 경우에는 중고차 보증을 받아야 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20만 킬로 안쪽으로 구매를 하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제 영상 시작하기 전에 앞서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이 딜러 전산인 카매니저 환경 설정 조작에 대한 부분 잠깐 설명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이제 수도권에서 중고차를 구입을 하시려면 이제 직접 매장을 방문을 하시거나 아니면 이제 K카나 뭐 엔카 아니면 뭐 KB 차차차나 뭐 이런저런 사이트들을 통해서 이제 직접 방문을 하실 텐데 이제 사이트에서 보고 간 차량이라고 하더라도 실제로 이 딜러 전산인 카매니저하고 금액이 틀린 경우가 있어요. 이제 K카 같은 경우에는 직영점으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금액이 시세보다는 약간 비싼 편이고 차차차 같은 경우에는 돈을 주고 광고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딜러 전산보다 금액이 쌀 수도 있고요. 비쌀 수도 있어요. 그리고 딜러를 만나서 먼저 확인을 해야 될 게 이제 사이트를 먼저 들어가셔가지고 오른쪽 위에 보시면 마이 페이지라고 있어요. 여기서 왼쪽에 환경 설정이라고 있고요. 여기서 비밀번호를 다시 입력을 하게 되시면 이와 같은 창이 나옵니다. 여기서 확인을 하셔야 될 게 여기 기본값에 0원 돼 있는 이 부분만 확인을 하시면 되세요. 만약에 내가 여기서 여기 0원 돼 있는 곳에 100만원을 입력을 하고 이제 저장을 누르게 되면 이 다음에 이제 내가 볼 모든 차량들의 시세가 100만원이 올라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방문하는 손님들은 그 금액이 실제 시세인지 알고 구매를 하시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예전부터 이렇게 판매를 했었고 그래야지 이제 먹고 사는 건 알겠지만 이런 식으로 금액이 조작 가능하다는 것도 알고 계시면 분명히 전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딜러한테 당당히 보여달라고 요청을 하셔도 되세요. 그래서 이제 YF 소나타 차량 보도록 할 거고 휘발유 차량 먼저 보도록 할 거고요. 무사고차만 보고 넘어가도록 할 거고 키로수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20만 킬로가 안 넘는 쪽으로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등급은 그랜드, 프라임, 럭셔리, 프리미어 순으로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밑에 보시면 탑하고 로얄이 있어요. 이 정도 되면 옵션은 이제 어느 정도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수도권에 총 181대가 있고요. 생각보다 대수가 그래도 많은 편이에요. 그리고 금액대는 제일 싼 게 200만원대부터 시작을 합니다. 생각보다 차가 싸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실제로 이 정도면 나쁘진 않죠. 다만 싼 데는 다 이유가 있다라고 우선 생각을 하고 보시는 게 좋아요. 우선 가장 메인은 280만원의 회색깔 차량 보도록 할 거고요. 키로수 12만 킬로 정도 주행했어요. 연식 대비했을 때도 키로수가 굉장히 짧은 편이죠. 겉에 외관 상태는 크게 이상이 없어 보이고 등급은 프리미어이기 때문에 또 옵션도 어느 정도 있을 거란 말이죠. 우선 상단을 보시면 하이패스 룸미러가 장착이 되어 있고 스마트키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안에는 내비가 매립이 되어 있고 프리미어 등급이기 때문에 전동 시트까지 장착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 시트 보시면 이제 살짝 갈라지는 게 보이기 시작하고 안쪽에도 살짝 울어 있죠. 이제 보통 연식이 10년이 넘어가면 이 정도는 거의 있다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시트가 이 정도 뭐 울어 있거나 살짝 찢어져 있거나 하는 거는 어느 정도 감안을 해주셔야 될 부분이고 만약에 시트를 수선하고 싶다 하시면 그리고 시트가 조금 별로라서 이제 겉에 부분만 이제 가죽을 교체를 하고 싶다 하시면 그것도 가능하기 때문에 크게 문제될 소지는 없어 보이고요. 이제 뒷자리 보시면 여기도 살짝 사용감이 있죠. 그리고 뒷좌석에는 뒷자리 열선이 장착이 되어 있고 운전석에 열선 시트 장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면 나쁘지 않은 옵션들이 들어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후방 카메라가 잘 나오는지 확인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성능 기록부를 보게 되면 용도 이력 없는 차량이고요. 역시나 사고가 있죠. 그래서 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밑에 누유는 없다고 되어 있고요. 특이사항에 보시면 우측 쿼터패널 부분 판금 도색이 있고요. 보험 이력에 내차 피해 4회 정도 있고 금액은 따로 나와 있진 않은데 아마 1000만원 넘을 거예요. 하우스 쪽이면. 차는 8월 29일날 들어왔고요. 대략 한 2달 조금 넘었는데 제가 봤을 때 이 정도 사고에 이 정도 금액대면 이제 수리는 다 된 차량이기 때문에 어차피 싼 맛에 탈 차량이면 아예 사고가 크게 있었던 차량을 구매하시는 게 나을 수도 있다.
대신에 엔진은 이제 12만 킬로 정도고 멀쩡하잖아요. 이제 상태는 직접 가서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밑으로 내려가면 금액대가 300만원 한 중반대 정도로 올라가고요. 이게 360만원에 검정 색깔이고 13만 3천 킬로 정도 주행한 차량이 있네요. 이제 등급은 그랜드로 조금 낮기는 한데 한번 보도록 할게요. 겉에 외관 상태는 크게 이상 없어 보이고, 안에 보시면 스마트 키는 빠져 있어요. 내비도 매립이 되어 있습니다. 후방 카메라도 잘 나오네요. 열선 시트 있고요. 뭐 특별하게 들어간 옵션은 없지만 그냥 간단히 출퇴근용으로 타시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 아마 시트를 한번 교체를 한 것 같아요. 생각보다 깨끗한 편입니다. 이제 성능 기록부 보시면 용도 이력은 없는 차량이고 사고가 있긴 해요. 이제 옆쪽하고 뒤쪽에 사고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밑에 누유는 없다고 되어 있고, 특이사항에 트렁크 탈부착 하나 있네요. 차는 10월 25일날 들어왔어요. 아직 그렇게 오래되진 않았습니다. 며칠 안 됐어요. 그래서 사고는 약간 있긴 하지만 금액대가 저렴하기 때문에 아예 싼 차량에서 지금 본다고 하시면 저는 나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 페이지로 올라가면 이제 금액은 조금씩 올라가네요. 여기 보시면 379만원의 은색이고 11만 킬로 정도 주행한 차량이 있어요. 이제 상단에 썬루프도 장착이 되어 있는 차량 같이 보여지고요. 아쉽게도 안에 내비는 없는 차량이고, 안에 시트 상태는 그래도 나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보시면 등급이 탑이기 때문에 스마트 키도 장착이 되어 있고 어느 정도 이제 옵션은 나쁘지 않게 들어가 있을 거예요. 이제 상단에 하이패스 있고 전동 시트 장착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상단에 썬루프가 장착이 되어 있는 게 장점인 듯 보여지고요. 성능 기록부 보시면 용도 이력 없고요. 사고는 없습니다. 단순 교환이 들어가 있고, 앞에 후드랑 라디에이터, 오른쪽 휀다랑 조수석 암문짝이 교환이 되어 있는 상태고, 밑에 보시면 이제 실린더 헤드 가스켓 쪽에 미세 누유 하나 있고, 실린더 블럭이랑 오일 팬 쪽에도 미세 누유가 있네요. 한 2개 정도 찍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실제로 가서 확인을 해봐야지 되는 부분이고, 특이사항에도 별다른 내용이 없어요. 차는 5월 9일날 들어왔어요. 그래서 지금 거의 한 6개월 정도 된 차량인데 그동안 왜 안 나갔을까 한 번쯤은 고민을 해봐야 될 차량으로 보여지고요. 제가 봤을 때는 위에 있는 그 미세 누유 2개가 살짝 조금 걸리는 부분이 있긴 한데, 금액이 싸니까 수리하고 충분히 타셔도 되는 정도거든요. 그리고 바로 밑에 이제 흰 색깔 차량도 있어요. 키로수가 근데 89,000km 주행했습니다. 굉장히 짧죠. 등급은 프라임 블랙이고, 겉에 보시면 외관은 광택을 해놔서 그런지 깨끗해 보이고요. 안에 보시면 내비는 장착이 되어 있고, 아쉽게도 스마트키는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후방 카메라는 나오긴 하는데 약간 흐린 것 같기는 해요. 그리고 전동 시트 장착되어 있고, 하이패스랑 블랙박스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시트 상태는 크게 이상은 없는 듯 보여지고요. 키로수가 짧기 때문에 그래도 소모품 상태는 나쁘지 않을 듯 보여져요. 성능 기록부 보시면 용도 이력 없는 차량이고, 사고는 있네요. 좌측이랑 뒤에 우측 판금이랑 교환된 부위가 꽤 많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제 이 정도 금액대에서는 웬만하면 거의 다 사고가 어느 정도는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밑에 실린더 블록이랑 오일팬 쪽에 미세누유 하나 있는 상태고, 특이사항에는 후드 탈부착 하나 있습니다. 차는 6월달에 들어왔네요. 이제 한 5개월 정도 된 차량인데 이 차도 오래됐네요. 그래서 왜 안 나갔는지는 가서 이제 차 상태를 봐야지 될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땐 요거 누유 있는 것만 좀 수리를 해놔도 팔릴 것 같은데 왜 안 나갔을까? 그리고 이제 보통 많이 구입을 하시는 게 이제 한 400에서 500만 원대 사이 정도에서 구매를 하세요. 그러면 이제 사고가 조금 덜한 차량들이 있을 거고, 키로수는 10만 킬로 초반대로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YF 소나타 휘발유 차량은 이제 사고 없고 조금 괜찮은 차량으로 보려면 한 400에서 500 정도에서 보시면 이제 무난한 차량으로 구매가 가능하고요. 이제 나는 LPG 차량으로 보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기 때문에 LPG 시세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이제 300만원 중반대부터 시작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LPG는 이제 기본적으로 나올 때 휘발유 차보다 한 단계 옵션이 적게 들어가요. 그래서 가장 맨 위에 있는 350만원짜리 15만 킬로 탄 차량이 있잖아요. 이제 색깔은 쥐색인데 이 차는 그래도 어느 정도 옵션이 들어가 있네요. 이제 내비도 장착이 되어 있고, 이 시트 상태도 굉장히 깔끔해 보여요. 옵션이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기본 옵션은 들어가 있는 상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용도 이력은 있는 차량이고, 사고는 없지만 단순 교환은 있네요. 앞에 라디에이터랑 오른쪽 휀다, 그리고 조수석 앞문짝 3군데가 교환이 되어 있고, 이 정도면 크게 운행하는 데 지장이 없죠. 밑에 보시면 이제 누유도 없다고 되어 있고, 특이사항에도 별다른 내용이 없네요. 차는 7월달에 들어왔습니다. 이제 한 4개월 정도 된 차량인데 이 정도면 크게 운행하는 데 지장은 없을 텐데 그동안 왜 안 팔렸을까? 그래서 아까 휘발유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오래된 차량들을
차를 구매하실 때는 꼼꼼히 확인하고 구매를 하셔야 되세요. 그리고 밑으로 내려가 보면 이제 금액대가 금방 400만원대로 올라가고 제가 봤을 때는 LPG 차량도 한 400에서 500만원대 정도에서 구매하시면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방금 전에 봤었던 이제 300만원 중반대에 있는 15만 킬로짜리 이 차량도 나쁘지는 않은데 이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어떤 차를 구매를 하시더라도 이제 연식이 10년이 넘었기 때문에 이제 소모품 수리비가 들어갈 것은 예상을 하셔야 되는 부분들이 보여지고요. 그래서 오늘은 YF 소나타 시세를 봤습니다. 제가 예전에 찍었었는지는 모르겠는데 가능하면 저는 그렇게 판매하고 싶은 차량은 아니어서 좀 꺼려지는 게 사실이긴 했거든요. 제가 추천하는 거는 이 다음에 나온 이제 소나타 더 브릴리언트 차량부터 이제 누구 엔진으로 바뀌어서 나왔기 때문에 저는 그 차량을 추천을 해드리고 K5도 마찬가지예요. 맨 처음에 나왔던 K5 1세대 차량보다는 이제 그 다음에 나왔던 더 뉴 K5 차량으로 구매를 하시는 걸 추천을 해드리고 금액대는 한 500에서 700만원대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금액도 뭐 그렇게 많이 차이가 안 나기 때문에 이왕에 구매를 하실 거라면 저는 소나타 더 브릴리언트나 더 뉴 K5 쪽으로 보시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보셨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고 생각하신다면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 혹시라도 중고차 구매하시는 데 있어서 문의사항 있으시면 위에 있는 번호로 연락을 주셔도 되고요. 댓글 남겨주시거나 문자나 카톡으로 남겨주셔도 제가 답변 드리니까요. 제가 자는 시간만 아니면 답변해 드리도록 할 거고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